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호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국민들이 어려질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늘 내년에 또 나이 한 살 먹는구나라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려지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어려지고 이 투자의 대응 능력도 유연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연이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 어제 하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부분 강조해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두 가지 크게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한 가지는 어제 우리 시장 압박 요인 가운데 하나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부각되는 부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최근 기후라는 새로운 이제 핑곗거리가 나오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 좀 지속적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맥락인데 고용 보고서도 잘 나오고 서비스 PMI도 잘 나오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강력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시장은 주목을 한 것이죠. 속된 말로 연준이 지금 강하게 펼치고 있는 긴축 이게 안 먹히는가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러면 더 연준은 긴축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관점이고요. 이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사실 12월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2월에 25bp, 3월에 25bp 이게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0, 53차례 연속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이제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라는 분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으로, 나쁜 소식도 나쁜 소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죠. 이 경제와 시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 긴축 강하게 하겠구나. 경기 침체 그로 인해서 오겠구나. 종착지는 경기 침체인데 경제 지표가 또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이미 오고 있다는 불안을 자극하는 것인가. 이것도 종착지는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에 좀 힘을 더했던 건 거물들의 발언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JP모건 CEO도 골드만삭스 CEO도 입을 모아서 경기 침체,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간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다 알려졌던 내용이고 새로울 것들은 없는데 워낙 거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주목을 하면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락에서도 연준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내년 경기 침체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 중에 하나가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CEO는 4분기 광고 수익이 3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7% 급락을 했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되면서 전방위적인 하락세가 간밤 나왔습니다. 이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 그래프로 다시 캡처를 해왔는데요. 간밤 또 83bp의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차의 흐름인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반영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10년물은 경기에 대한 반영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2년물이 올라가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10년물이 떨어지면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깊이가 꽤 최근 깊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근래 볼 수 없는 깊이죠. 여기 가서야만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폴 볼커 당시 볼커 쇼크 나왔을 때 그 당시와 거의 이제 맞먹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본다는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차 역전은 이미 저 수준을 넘어서 더 깊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종목별 반응도 쭉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제 충당금 증가 우려가 되면서 금융주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기름 덜 쓰겠지라는 그 우려감으로 국제 유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WTI는 이제 작년 말 이후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74달러 이제 배럴당 간밤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연관돼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 이 하락세가 요즘 거세게 나오고 있고 경기가 둔화되면 구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도 안 될 것이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의 낙폭이 특히 간밤 두드러졌습니다. 6.8%가량 떨어졌는데요. 독점 금지법이나 온라인 광고 규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는 있습니다. 메타의 급락,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급락, 소프트웨어의 급락, 이것을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의 영향력도 이어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런 미국 자체 이슈가 더 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수 따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유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국제유가의 하락세로 인해서 당연히 정유 섹터에는 약세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반사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섹터, 전통적으로 건설, 항공, 여행 등등이 있겠죠. 나머지 섹터는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을 따로 다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1월 15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석유화학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에서는 2년 만에 상승 사이클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일찍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면 정유업황에 대해서는 이미 횡재성 이익을 미리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쿨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태양광도 역풍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 가수유, 선수유가 이미 그 전에 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가수유 소멸로, 소멸입니다. 역풍 우려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NCC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사이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하락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이쪽으로 점쳐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순수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과잉 공급 완화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선호 종목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꼽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좀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죠. 다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체적으로 가동률 하향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담 요인이고 반면에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수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 증시 내에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악재 등장한 내용은 없었죠. 어쩌면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일단 회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강한 긴축 우려감으로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로직. 연준의 강한 긴축이 만약에 더 부각이 됐다면 이 국채금리가 올랐겠죠.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요. 근데 간밤 2년물, 10년물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10년물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더 벌어졌습니다만 충분히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위험 자산들이 다 떨어졌는가?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MSCI 국가추종지수 이머징 마켓 선진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 급락에 대비해서 오히려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마이너스 0.13%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많이 빠졌고 대만도 더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됩니다만 선별적인 국가 추종의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중국, 브라질 간밤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경기 침체의 그 앞선 그 전제가 연준의 강한 긴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새롭진 않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우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 12월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이후에 더 고점은 높이, 기간은 더 오래.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시장은 12월 FOMC 점도표를 확인할 때까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를 369, 12월에만 공개를 하죠. 9월 이후 또 처음 보는 점도표. 당연히 9월의 점도표 이 중간값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위가 올라갈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연준에서 다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앞둔 경계감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